보존되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자, 내용은 공기 저항이나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 자, 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했는 합이잖아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지면에서 H만큼 높이의 질량 M의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9.8mH가 되고, 이 물체가 이렇게 낙하하는 중이거나 위로 올라가는 중이거나 어쨌든 운동을 해서 V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물체가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운동 에너지도 가질 때 두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이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운동하는 동안에. 그래서 지면에서 던져 올려진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느려지면서 위치는 높아지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는 증가. 최고점에 올라가게 되면 물체는 다시 낙하하게 됩니다. 지면으로. 이 경우에는 속력은 증가하나 위치가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 물체의 순간순간에 모든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했는 합, 즉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 언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 그럼 만약에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손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형태로 일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의 값이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연직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와 최고점까지 올라간 물체가 다시 낙하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직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는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최고점에 가게 되면은 속력이 0이 되죠.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한 물체는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동안에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바닥을 기준점으로 한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다시 낙하하는 동안에는 높이는 점점 낮아진다. 이런 운동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룬 적 있어요. 자, 어쨌든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즉, 모든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했는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면직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요 경우에 물체가 1번 위치라고 잡고요. 여기가 2번 위치, 여기가 3번 위치라고 일단 설정을 할게요. 1번 위치에서는 높이를 H1이라고 설정할게요. 그리고 2번 위치에서의 높이를 H2라고 하고 3번 위치를 H3 지면으로부터 여기가 기준면이라고 잡으면 기준면으로부터 H1은 0인 거죠. 기준면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H2는 이만큼, H3는 이만큼. 자,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고 물체가 위로 던져 올려졌을 경우에 속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출발하는 순간의 속력을 V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속력이니까. 그리고 2번 지점을 올라가는 동안에 이 2번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을 V2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을 V3라고 하는데 물체가 위로 던져 올려졌을 때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되죠. 왜냐? 최고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태, 즉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최고점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V3는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자, 일단 기준면에서, 자, 요 기준면에서는 기준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 1번 위치가 되죠. 자, 높이는 H1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도 0. 그럼 운동 에너지는 V1이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V1이 최대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운동하는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 중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곳이 바로 이 기준면에 있을 때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mh1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1번 위치에서의 높이를 쓰고 1번 위치에서의 속력 v1을 써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높이 h1 기준면, 출발점은 기준면에서 출발하니까 h1이 0이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0이 됩니다.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기준면에 놓여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있느냐? 2분의 1 mv1 제곱, 즉 운동 에너지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의 중간 2번 과정. 자, 요 2번 단계에서는 그러면 2번 단계에서는 물체가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올라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왜? H가 커질 거고 높이가 그리고 속력은 점점 감소할 테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만큼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양과 증가한 위치 에너지의 양은 서로 같아야지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했는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내용에 맞겠죠. 그래서 요 2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 보면 역학적 에너지. 자, 1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E1이라고 할 때 2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E2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이 E2는 요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번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 2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얘도 1번 위치, 얘도 1번 위치.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인데, 위치 에너지는 높이 H2를 가지고 있으니까 9.8mh2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V2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죠. 2분의 1 mv2의 제곱. 근데 여기서 H2도 0이 아니고 V2도 0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둘을 합한 만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그래서 2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다. 이 둘을 더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3번 위치, 여기 3번 최고점에서. 자, 3번 위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3번 위치는 물체가 갈 수 있는 최고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H가 최고점이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는 정지하게 되므로 속력 V3는 0. 그리고 따라서 운동 에너지도 0.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H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높은 최대값을 가지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 자, 이 3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해보면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 3번 위치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 3번 E3라고 표현하면 위치 에너지, 요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이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더했는 합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높이가 H3니까 9.8mh3,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들 9.8mh3에서 높이는 있으니까 H3
그리고 최고점에서는 속력 V3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 그러면 3번 위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만 남느냐? 위치 에너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만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수식을 복잡하게 썼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모든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했는 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 모든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했는 합이 보존이 된다면 1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2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3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다.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할 때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들을 수식으로 써보면 1번 위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뿐이었잖아요. 2분의 1 mv1의 제곱 하고 2번 위치에서는 올라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모두 다 가지잖아요. 그래서 9.8 mh2 플러스 2분의 1 mv2의 제곱. 2번 위치에서의 높이와 속력으로 에너지들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3는 3번 위치는 최대 높이니까 최대점에서는 V3가 0.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로는 위치 에너지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값들이 모두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가 적용이 된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습한다 생각하고 위로 올라갔던 물체가 최고점에 다다르게 되면 다시 밑으로 낙하하는 운동을 하겠죠. 자, 정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속력이 0이 되었다가 다시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이 경우를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하면 되겠죠. 자유낙하.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을 앞에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는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즉 모든 지점, 낙하하는 도중에 거치는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1번 위치라고 하고 여기가 2번 위치, 여기가 3번 위치라고 할게요. 위치 에너지를 잡는 기준면은 바닥으로 잡으면 우리가 높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1번 위치에서 높이는 H1이라고 할게요. 2번 위치에서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H2 높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3번 위치는 바닥에 있으니까 H3라고 표현은 하지만 값은 0이다라는 거. 그리고 낙하하는 도중에 속력이 점점 중력을 받아서 낙하하는 거니까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출발하는 순간의 속력을 V1이라고 할게요. 출발하는 순간의 속력은 자유낙하니까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겠죠. V1은 0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위치를 지나는 순간 속력을 V2라고 하고 바닥에 닿는 순간 3번 위치에 도착하는 순간 속력을 V3라고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나 두 번째 위치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나 3번 위치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같다. 자, 그러면 일단 물체가 최고 높이에 있을 때, 1번 위치에 있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최고 여기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바닥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H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고 높이에 있기 때문에 H1이 최대가 됩니다. H1이 최대가 되면은 당연히 위치 에너지도 최대값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경우니까 V1은 0.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 1번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또한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E1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이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9.8 mh1 플러스 운동 에너지 0. 그러면 1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가지게 되느냐? 위치 에너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출발 시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낙하하는 동안에 2번 위치를 지나는 동안, 자, 2번 위치를 지나는 경우에는 낙하하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위치가 점점 작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속력은 점점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뭐가 됐다?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양과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은 서로 같아야 된다. 왜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모든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했는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감소하는 양만큼만 증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똑같은 양. 자, 그럼 2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번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살아있고 운동 에너지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9.8mh2 2번 높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2의 제곱. 이 둘이 모두 살아있어서 2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 두 에너지의 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위치. 자, 3번 위치에서는 바닥이잖아요. 지면. 자, 3번 위치는 지면이에요. 지면이란 얘기는 H3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낙하하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바닥에 오는 순간 V3는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위치에서는 H3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요 3번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E3. 자, 3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 역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만큼인데 H3가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요 순간의 속력을 V3라고 잡아놨으니까 2분의 1mv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3번 위치에서는 뭐만 가진다? 운동 에너지만 가진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처음 위치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E1이나 두 번째 위치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E2나 세 번째 위치에서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E3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때. 그러면 첫 번째 위치,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값이고 속력이 0이니까 1번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가지나요? 위치 에너지만 가지죠. 1번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2번 위치에서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기 때문에 낙하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9.8mh2도 있고 2분의 1mv2의 제곱,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합이 E2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위치는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가지잖아요. 이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3번 위치에서 운동 에너지. 첫 번째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9.8mh1이었을 거고 바닥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v3의 제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나 두 번째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세 번째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모두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낙하하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와 어떻다? 같다. 그래서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즉, 감소하는 양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 앞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의 경우에도 1번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 있었죠. 위로 던져 올려지는 경우니까. 그리고 3번 위치,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처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출발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의 무슨 에너지와 같다? 위치 에너지가 같다. 즉 올라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는 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 그래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모두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단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때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직 위로 올라가는 물체와 연직 아랫 방향으로 낙하하는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롤러코스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근데 이 롤러코스터에 적용시키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면 될 겁니다. 자, 롤러코스터 A 위치,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인데, 자, 여기 내려오는 과정 중간에 B 위치, 그리고 최하점 여기를 C 위치,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여기 D 위치라고 할게요. 자, A 위치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A점을 지나 B점을 지나 C점을 지나 D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 최고값을 가지니까 요 C 위치를 기준면이라고 잡을게요. 편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질 수 있는 최고 높이니까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EA는 위치 에너지 최대고 정지 상태니까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뿐이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는 동안에 B 지점을 지나는 순간, 자, B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B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하면 되는데요. 이 위치 에너지, 이 위치는 다른 거예요. 얘는 A 위치, 얘는 B 위치. 얘는 A 위치, 얘는 B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높이도 있고요, 속력도 있을 테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C점. C점은 최하점이 되고 여기를 기준면으로 높이를 0으로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텐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높이가 0이 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되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가지게 되는데 롤러코스터를 운동하고 있는 이 열차가 가지는 속력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시점을 지나게 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꼴이 되니까 시점에서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최대값이었다면 C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가진다. 자, 그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D 위치를 지나는 동안의 역학적 에너지는 맨 위치 에너지, D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D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높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높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속력도 있을 거고 높이도 있을 테니까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모두 존재하니까 이 둘을 합한 만큼이 역학적 에너지다. 하지만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는 동안에 이 모든 값들은 항상 같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지점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모조리 C 지점에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 최고점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최하점에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은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